뉴욕 일원에는 오늘 밤부터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최대 1피트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력이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소 40개국에서 확인됐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해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테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오는 6월 은퇴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흑인 여성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는 오늘 밤부터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저녁까지 최대 1피트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뉴욕시 전역,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허드슨밸리 남부 지역 그리고 남서부 커네티컷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오늘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내일 저녁 7시까지 최대 1피트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도심 지역은 6인치, 해안 지역과 가까운 롱아일랜드 동부 지역과 저지쇼어 등 뉴저지 해안 지역은 1피트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급강하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화씨 1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되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화씨 2도, 섭씨 영하 17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번 폭설은 최대 시속 45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시설 파손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됩니다. 인터넷, 가스 등의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정전과 서비스 중단 시 대응 요령을 알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력이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소 40개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20여 개 주 안팎에서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등 49개 국가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BA.2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BA.2가 우세종이 됐고 이 변이의 전염력이 BA.1의 1.5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BA.2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어제 지난 1월 7일에서 12일간 4건의 BA.2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뉴저지주 보건국도 3건의 BA.2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확인된 환자가 20여 개 주 100명 안팎으로 전체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감염률은 1%에 불과하다고 스크립스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스텔스는 BA.1과 비슷하게 20여 개의 스파이크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고 기존 백신 예방률도 동일하게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계통 가운데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S유전자 표적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아 검출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와 결합 방식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향후 몇 주간 각국 스텔스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영국 보건당국은 자국 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텔스를 조사 대상 변이로 지정하고 바이러스 전파력과 백신 치료제에 대한 저항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해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 가을에는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 CMO는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모더나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코로나19 원균주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훌륭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될 것이라면서도 6개월이 지나면 항체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올 가을쯤에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보호 효과가 있었지만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항체 보호 수준이 6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버튼 CMO는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금으로서는 백신과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며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전날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부스터샷 효과와 관련해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튼 CMO는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오미크론 특화 백신에 대해 임상 데이터를 실제로 얻는 데는 2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중반쯤에는 생산량을 최대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공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접종된 코로나19 백신 주사 횟수가 오늘 100억 회 선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2,410만 회가 접종된 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은 오늘 기준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 주사 횟수가 100억 회 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총 78억 7천만 명일 때 100억 회 주사는 인구수 127%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당 1.27회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셈입니다. 하지만 옥스퍼드대가 분류한 고소득 국가 그룹은 그룹 전 인구의 180.5%에 해당하는 주사를 놓은 반면 저소득 국가 그룹에서는 인구의 13.8%에 해당하는 수의 주사만 접종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영국이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됐는데 그로부터 13개월 20날, 415일 정도가 지나 100억 회의 주사가 놓아진 셈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매일 2,410만 회의 주사가 접종됐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한국 제조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제조 아스트라코비실드, 존슨앤존슨 모더나, 중국 시노팜, 중국 시노백, 인도 바라트 코박신 및 노바백스 등이고 미국은 이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 및 존슨앤존슨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7%인 100억 회의 코로나19 백신 주사가 놓아졌지만 세계 인구의 60.8%만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았고 나머지 40%는 아직 주사를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50.3%가 접종을 완료했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전 인구의 12%에 달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할 경우 동맹 파트너와 함께 결단력 있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면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압박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돕기 위해 추가로 거시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유럽 안보에 관한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화는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전날 서면 답변을 러시아에 보낸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겁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 안보 보장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등 나토 동진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군축이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답변서에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오는 6월 은퇴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흑인 여성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오는 2월 말 전에는 지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브레이어 대법관이 남긴 탁월함과 품위의 유산을 인정받을 만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기가 지명할 만한 사람은 특별한 자질과 인성, 경험과 진실성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외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사람은 미국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세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 2월 말 전에 결정을 발표하는 게 자신의 의도라면서 지명자를 선택하는 즉시 상원에 선택을 따라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결국 역사적인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공석은 브레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은퇴하는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새 대법관 후보 명단 최상위에 랭크된 인물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순회 재판판사, 레온드라 크루거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사, 줄리아나 미셸 차일즈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법 판사, 쉐릴린 아이필 변호사 겸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다를 통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 바다에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의 수는 3,2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2021 회계연도에 미 당국이 바다에서 체포한 밀입국 시도자의 수가 3,2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평양에 접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는 1,968명이었고 멕시코만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는 1,316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밀입국자 수가 58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민당국이 멕시코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면서 바다를 통한 밀입국 시도가 늘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경로로 바다를 선택하는 밀입국 희망자가 늘면서 불법 이민을 도와주는 범죄 조직에 내는 수수료도 육지보다 비싸졌습니다. 멕시코 국적자가 바다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밀입국하는 경로의 경우 15,000에서 2만 달러, 멕시코 국적자가 아닐 경우 7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미국 이민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것 외에도 바다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도와주는 조직이 사용하는 배는 보통 작은 어선인데 정원을 넘겨 밀입국 희망자들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밀입국을 알선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 인간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밀입국 희망자를 화물이나 돈으로 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가 어제 97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와 대비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어제 97.299까지 오르면서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상승률 0.8%는 최근 2개월여 사이 가장 큰 폭입니다. 이와 달리 달러 유로 환율은 1.1133달러로 내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중개업체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주요국 통화의 가치 재조정을 야기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언제 정점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올해 안에 5회 이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주요국 증시의 주가는 내리고 국채금리는 오르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측도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한 보장 법안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뉴욕 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3,000달러까지입니다.
법 제정 시 소요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고트프리드 주 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의 의료 접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어떤 뉴요커도 이민 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 측도 일단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보 리베라 주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중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 하원에서만 최소 2개의 위원회를 거쳐 전체 표결을 해야 하고 주 상원도 남아있어 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동생을 경호 책임자로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임명 인사는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수는 없이 일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가 최근 에릭 애덤스 시장의 남동생 버너드 애덤스에 대한 뉴욕 시장 경호 책임자 임명 인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위원회와 뉴욕시는 버너드의 연봉을 21만 달러에서 1달러로 대폭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버너드의 지위도 뉴욕 경찰에서 뉴욕 시장의 보좌진으로 변경됐습니다. 버너드의 법적인 소속이 NYPD가 아닌 만큼 뉴욕 경찰은 업무와 관련해 버너드에게 보고를 해서도 안 되고 버너드도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충돌방지위원회와 뉴욕시의 이런 합의는 공직자는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이에 충돌방지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리처드 브리폴드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애덤스 시장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호 책임자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인사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취임한 애덤스 시장은 경호 문제에 대해선 가족만큼 믿을 사람이 없다며 경호 책임자 자리에 퇴직 경관인 남동생 버너드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버너드의 자격은 충분하다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기로 한 버너드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제외 선거인 명부의 열람, 이의 신청과 불복 신청, 등재 신청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열람은 제외선거 인터넷 사이트 또는 뉴욕 총영사관에 비치된 제외선거인 명부 및 열람용 PC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외선거인 명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도 동일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82세가 되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회 의장이 오늘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7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의회 재선에 도전한다며 여러분의 지지를 정중하게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987년부터 35년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CNN은 펠로시 의장의 재선 발표는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 유리할 것이라는 선거구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의 기록적인 불출마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잠재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23명의 현역 군인을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훈련 기간 중 22명이 이전에 떠났다고 부연했습니다. 26일 기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해군은 5,000명 이상이고 예비군은 3,000여 명입니다. 200건 이상은 질병 등의 이유로 백신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수천 명 중 면제를 승인받은 병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을 전역 조치했고 해병대는 103명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현재 미군 중 백신 미접종 병사는 3만 5천여 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살던 61세의 세계 최고령 고릴라 오지가 지난 25일 죽은 채 발견됐다고 동물원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 동물원 수의학팀은 오지가 코로나19에 걸린 후 후유증을 알아왔다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고릴라 13마리가 무증상 사육사에게 전염돼
지난주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았고 이후 오지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코로나19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사육사는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동물원 수칙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 얼굴 가리개와 방호복까지 착용했지만 고릴라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6에서 10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 밤 최저 기온은 13도, 섭씨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